급등TV 빵양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중 분쟁 중인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 모터리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분쟁주의 어떻게 보면 부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온 모터리즈에서 악재가 났습니다. 일단 사장에 68,000주 매도고요. 사실 68,000주 매도 자체는 사실 매도량은 굉장히 작아요. 하지만 사장이 팔았다는 그것 때문에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분봉으로 보셔도 오를 듯하다 다시 빠져버렸죠.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의 이 악재로 인해서 이 본주인 유니온도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내용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김지영 사장 보유지분 전량 매도, 그래서 67,000주라고 했고요. 67,000주라는 부분은 사실 오늘 거래량에서 본다면 오늘 거래량이 5,300만 주가 터졌는데 큰 의미가 없는 물량이에요, 사실. 하지만 이제 투심이 좀 나빠졌다. 김진영 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회사의 사장이 아닙니다. 어떤 대주주가 아닙니다. 회장은 따로 있고요. 이분은 여기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주주는 아시다시피 유니온이 대주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0.16%의 물량 정도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니온이 이럴 때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주주가 임원진들이 자꾸 팔아대서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 사람들도 차익 실현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투심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제 유니온 머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미중 분쟁주 끝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인터넷에 미중 분쟁이라고만 치셔도 정말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미중 분쟁 뭐 2차전, 요거 제가 말씀드렸던 태경 케미컬이 이제 요거 헬륨이겠죠. 뭐 어찌됐든 간에 미중 분쟁에 대해서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아이디어적으로, 컨셉적으로 대장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히토류이기 때문에 히토류주들이 아직은 더 갈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대장인데 굳이 부대장 이렇게 임원진들이 팔아대는 종목의 부대장을 들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장주인 유니온을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테마주들은 기본적으로 5일선 매매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5일선 매매 역시나 오늘 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튀었습니다. 만약에 이 악재로 인해서 유니온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저 같으면은 똑같이 유니온과 유니온 머트리스가 떨어졌다. 근데 나는 미중 분쟁주를 들고 싶다 라고 하면, 또는 내가 유니온이 이날 상한가를 가는 바람에 못 잡아서 유니온 머트리를 잡았는데 오늘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네, 이런 분들은 내가 굳이 유니온을 타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대장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죽더라도 대장주에서 죽어야 됩니다. 대장주에서 죽는 이유가 그러니까 급락이 나와도 대장주는 반등이 나오게 되겠고요. 비슷한 사례가 신풍제약이라고 볼 수 있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데드캣이 나오긴 나옵니다. 또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모나미가 이제 요즘은 이제 시세가 참 좋은데 과거에 이런 구간에서 급락이 나오더라도 바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와주고요.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한번 반등은 세게 주긴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봤을 때 유니온 머티리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어떤 악재성 기사가 자꾸 나온다면 굳이 우리는 이 종목을 매매할 필요가 없이 대장주인 유니온을 매매하셔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잡아가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런 종목들 5일선을 탔단 말이죠. 5일선을 탄 테마주들은 5일선 라인이 죽어있지 않는 이상은 5일선에서부터 계속해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5일선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 종목의 추세성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5일선 훼손이 나오면서 이렇게 깨졌을 때, 이럴 때 이제 부분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낙폭은 21선까지고요. 21선이 이제 이렇게
점점 벌어지게 되겠죠. 벌어지게 된다면 사실 그때부터는 5일선으로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1선과 5일선의 이격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5일선 때 한번 분할 매도하시고 21선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반토막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격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5일선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요. 비슷한 사례로 모나미를 볼까요? 모나미 보시면 5일선 훼손하지 않고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내일 5일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모나미가 이 5일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기업이 나는 테마로 들어갔는데 가치 투자로 변모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마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트레이딩적인 기법을 쓸 수밖에 없고 꼭 써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니온 머티리얼즈의 악재가 나오면서 제가 이 악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뭐 사실 이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나 이 미중 분쟁주를 제가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렸고, 또한 많은 분들이 자기 포지션의 일부를 이런 구간에서 모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급등 때 따라가셨던 분들은 물리셨겠죠. 하지만 저는 어차피 이렇게 물리는 거 어차피 이 손절 치시고 유니온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트레이딩적인 대응 방안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마무리하도록 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